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거시 부동산의 크리스틴입니다. 집을 사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혹시 이런 실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특히 first home buyer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바이어가 자주 하는 8가지 실수예요.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시간, 돈, 스트레스를 엄청 안 낄 수 있는 꿀팁이 될 테니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드림홈을 찾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바로 Pre-Approval Letter나 Proof of Fund 없이 집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집 구경하는 거 재밌죠? 그런데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다니기만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은행이나 융자 대출 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집을 보러 다니셨는데 실제로는 집 가격이 60만 불까지가 내가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또는 프리-어플 레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게 찾은 나의 드림홈에 오퍼조차 넣어보지 못하고 간발의 차이로 놓치신다면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만약 올캐시로 구입할 생각이라면 프리-어프로블 레터 대신에 프루프 오브 펀드, 그러니까 계좌 잔고 증명서를 오퍼와 함께 보내야 하므로 이것 또한 준비가 되셔야 해요. 융자를 하던 캐시를 구매를 하시던 사전에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나의 예산을 명확히 알고 집을 찾아야 실망도 줄고 가능한 옵션에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 집을 클로징할 때 다운 페이먼트만 예산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에 더해 클로징 비용도 생각하셔야 해요. 클로징 비용은 보통 집값의 2에서 3%이고 이 비용 안에는 융자 비용, 감정 비용, 재산세, HOA 일부분, 소유권 보험 등의 비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클로징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니 다운 페이먼트와 함께 클로징 비용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꼭 정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어분들이 집을 찾으시면 대략의 클로징 금액을 계산해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실내 인테리어 업데이트된 것만 보고 오퍼를 넣는 거예요. 집안이 예쁘게 꾸며져 있으면 끌리기 쉽죠. 근데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다든지 그 지역이 홍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든지 또 그 집의 이전 수리 내역 같이 집안에서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주변 환경이나 그 집의 위치는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에이전트께 꼭 문의하시고 함께 집 주변의 환경이나 셀러가 기재해 놓은 그 집의 셀러스 디스클로저 노리스 등 집에 관한 서류를 꼼꼼히 리뷰하시고 오퍼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리스팅되어 있는 가격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오퍼를 넣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셀러가 거절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럴 때 셀러 측이 카운터 오퍼를 해준다면 다시 가격을 조율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겠지만 굳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 쪽에는 카운터 오퍼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 가격 말고 바이어가 오퍼를 넣을 때 집의 소유권 보험을 셀러에게 내게 한다든지 집에 1년치 워런티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집 가격에서 깎지 못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은 에이전트와 현재 그 동네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전략적인 오퍼를 제시함으로써 셀러에게도 매력적이고 또한 바이어한테도 독이 되지 않는 오퍼로 힘들게 찾은 드림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컨틴전시 조항을 잘 모르고 계약하는 거예요. 컨틴전시는 계약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제일 먼저 오퍼를 넣을 때 챙겨야 할 건 옵션 피리드예요. 이 기간은 보통 5에서 10일, 금액은 정해진 건 없지만 100불에서 500불 사이로 해요. 옵션 기간 동안에 집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싱 컨틴전시도 있어요. 바이어의 융자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에요. 융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여유 있는 날짜를 설정하세요. 짧게 날짜를 정하시기보다 보통 21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나는 홈세일 컨틴전시예요. 현재 소유하신 집을 팔아야
새 집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시는 분들께 필요한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 45일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겠다는 조건을 놓으면 내 집이 그 기간 안에 팔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조항은 셀러가 좀 꺼릴 수 있으니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세요. 항상 에이전트들한테 본인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조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오퍼에 넣으세요. 잘못하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안전한 장치를 잘 챙기는 게 최고겠죠. 6번째 실수. 옵션 기간 동안에 시행한 인스펙션 결과 중에 사소한 집의 문제로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물론 사소한 문제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세상에 100%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어떤 게 메이저 이슈이고 어떤 게 커스메틱한 이슈인지는 에이전트 분들과 상의하시고 구분하시고 당연히 메이저 이슈, 즉 루핑, HVAC, 파운데이션, 워터 히터, 플러밍 등의 문제는 셀러한테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비용만큼의 크레딧을 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단 이 모든 일은 옵션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코스메틱한 문제들, 예를 들어 벽에 실금이나 벽에 페인트가 깔끔하지 못한다거나 카펫의 얼룩 등의 문제로 셀러에게 큰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견된 모든 문제를 수리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 셀러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바이어분들은 바이어분대로 감정이 상하거나 너무 많은 걱정을 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수리 비용을 계산해서 그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받거나 몇 가지를 골라 수리해달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전체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세요. 7번째 실수는 융자 진행 중에 직장 변경이나 큰 금액을 입출금하거나 무리하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대출 승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계약 시점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떨 때는 클로징 며칠 전까지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부터 클로징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직장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나 재정에 작은 변화라도 있게 된다면 미리 대출 담당자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집을 구입할 때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는 게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새 집이라 뭐 별거 있겠어. 세일즈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바이어분들이 직접 가서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빌더에 있는 세일즈 에이전트는 셀러, 즉 빌더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바이어의 편에서 바이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빌더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낫을 고르고 집을 짓는 경우에는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집 사본 경험이 있고 도면도 볼 수 있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세일즈분과 딜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고 쉽지 않은 분들이라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살 때 에이전트 없이 구입하시는 게 집 바잉 프로세스나 도면 이해, 서류를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이어들 분께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바이어가 자주 저지르는 8가지 실수와 그 해결책이었어요. 이 팁들만 잘 기억해도 부동산 구매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텍사스 레거시의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집 찾기를 응원합니다.